지금 동해 북평시장 앞에서 집회 중입니다. 약간 뭐 마이크 잡고 하네요. 저 갖고 있으면 내가 이쪽 사람이 친구인데 스트리만 그냥 안 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연사로는 우리 일전에 좀 강원 학교 인권조례 있습니다. 강원 학교 인권조례를 지금 이제 민병희 교육감이 그걸 강행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걸 막았으면서 일단 좌절이 됐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어린 학생들을 인권이라는 거짓으로 그들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 그들의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그들을 가로막는데 우리 앞장서셨던 우리 동해에 또 전사분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40대 주부십니다. 황은영님께서 나오셔서 연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해 삼척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냥 주부예요. 집에서 그냥 아이 키우고 살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여기서 이런 집회가 된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박사모도 아닙니다. 일베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부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주부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즘에 제가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는 자도 모르고 우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주부예요. 평범한 대한민국 주부로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어떤 것이 진실이 아니고 선이 아닌 것을 꼭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보면 젖먹이에서부터 또 청년들까지 나오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에서 촛불 집회는 가니까 노털딱들만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저는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노인이 아닙니다. 40대 젊은 청춘입니다. 주부긴 하지만 저도 생각이 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도 어린이들도 생각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50대, 60대, 70대 아버님, 어머님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세월 중에서 6.25도 겪으신 분이 계실 거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추운 데도 나오셔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서울에서 그 추운데 나오셔서 태극기 흔들면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세월을 살지 못해서 저도 이렇게 젊은 20대처럼 보여도 아까 여기 말씀하시더라고요. 30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45세가 넘었어요. 50을 바라보는데 이게 좀 젊어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20대, 30대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40대가 되고 45세가 넘어가고 50대가 되니까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후회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에서도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댓글 다는 젊은 친구들이 뭐 틀딱들아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지만 저들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위에서 이렇게 무심양면으로 젊은 사람들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힘내시고 끝까지 오늘도 제가 와서 마음이 아팠던 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셔가지고 이거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걸 점수는 저는 아는데 신고도 안 하시고 하시려고 하다가 금방 신고를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들리는 소리로.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저들에 대해서 힘도 없고 연약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겨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정말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들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지죠? 지금 또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어떤 언론도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촛불 집회, 만국 집회죠. 만국 집회 그들이 모이는 곳은 언론이 사전 공지까지 하고 사전 광고까지 하면서 현장에 기자들 완전 떼그리처럼 몰려와가지고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국 집회 이렇게 태극기 진정한 민심을 전달하는 여기에는 기자들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언론들이 민노총 지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민노총 졸기를 자처하면서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공정 언론을 하겠다고 그 위선을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언론 기자들 있으면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시에 언론노조 가입했냐고. 만약 가입했다면 그놈은 기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오른쪽에 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게 실시간 페이스북 이제 방송입니다. 이제 그들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 실시간 영상을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겁니다. 좀 이제 좀 모양새는 안 나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연사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만국 촛불 집회에 대해서만 목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아이들이 사실은 진실을 몰라서 진실을 모르고 거짓 촛불 세력 앞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드는 것이 그게 정의라고 착각하고서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진실을 가르치고 뭐가 옳고 무엇이 바른지 정확하게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바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음 이제 연사로 제가 초대할 분은 삼척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삼척초등학교 5학년 김예찬 군을 한번 마이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5학년 김예찬입니다. 제가 나라는 노인분들이 지키는 줄 알았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나왔는데 사드 배치 반대랑 연방제, 미군 철수 이런 것을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라를 지킵시다. 그래. 자, 크게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이 전달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다 깨어납니다. 지금 거짓 촛불에 쏟고 있는 많은 아이들도 우리 진실의 편에 그리고 정의의 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 학생이 한 얘기 중에 사드 관련해서 얘기한 거 있죠. 이게 지금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가 북핵위협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핵 시설에 대해서 선제 공격까지 실전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은 북핵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죠.
대한민국 언론에서 북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북핵은 단순히 북한 그 정권의 그 뭐 존립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핵이 만약에 인정되는 순간 이 지구촌은 이거 대한민국 전 인류가 핵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중동의 이란도 핵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핵 개발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방에서도 많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치광이 북한이 정말 통제 안 되는 미치광이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되면 이란도 당연히 핵 무장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걸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도 핵 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는 핵 종말 끝장이 나요.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핵 시설을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북핵 시설에 대해서 선제 공격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심어놓은 종북 세력들 그리고 남파 간첩들 그들에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당장 박근혜를 끌어내려라고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야만 남한정부 지금 문재인이가 지가 대통령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친북 인사를 청와대에 앉혀가지고 미국의 선제 공격에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게 그들의 속셈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문재인이가 지가 대통령 되면은 김정은을 만난다고 얘기했죠. 김정은을 만난다고 얘기했죠. 만나서 얘기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북핵 협상입니다. 북핵 협상. 문재인이가 그렇게 할 거예요.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자고. 왜? 남한 정권도 이제 종북 인사가 장악했으니 내가 청와대를 장악했으니 이제 북핵 필요 없다. 폐기해라. 폐기하고 단 한 가지 조건. 미군 철수해라. 북미의 평화협상 체결하고 미군 철수해라.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알아서 할게. 대신에 북핵 폐기할게.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했습니다. 트럼프가 한 얘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러죠. 트럼프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민국 안보를 왜 우리가 공짜로 지켜주냐. 그 말 농담 아닙니다. 만약에 북한이 문재인이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대로 탄핵이 되고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들어서는 순간 김정은과 협상을 해가지고 북핵을 폐기하는 조건 북미 협상 체결해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거 그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이 땅은 연방제로 인해서 월남의 통일처럼 그렇게 적화 통일되고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저들의 더러운 업무고 한마디로 매국노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일부 분당에 해나간 바른정당요 김무성과 유승민 그들이 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도 있죠. 황영철하고 거기 권성동이 있는데 그 자들이 바로 그 정북 매국 세력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단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돼서 우리가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이 아주 크게 오름차게 외쳤네요. 자, 다음 연설은 우리 동해의 노인종합복지관에 계신 이제 김산영 전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한번 우리 시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 한 34년 동안 있다가 도의 경찰서 수사과장을 하다가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해지만 복수안에 1대 4대 부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고 고경고등학교가 됩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술을 드셨기 때문에 술을 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술을 드셨기 때문에 잠깐만
탄핵은 술 드셨기 때문에 오늘 참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술 드시지 마시고 사람이 술을 먹어도 그래 할 말이 있어. 오늘 좀 참아주세요. 근데 어서 아니 내가 집권요 집권 정신 빠진 놈들이에요. 다 전국 세력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삼성의 뭐 때문에 지금 저게 역사 중요합니까? 제가 수고하셨지만요. 돈을 받은 사람이 먼저 그 기술을 하고 연대가 확인된 그 후에 배우의 미래를 다음에 다 전국 세력을 척결해 의무가 섭니까? 이건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서 직무에 복귀해 정리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해야 다 전국 세력 인간 세력들을 다 참사하고요. 그리고 매수롭게 퇴임하시는 길을 여러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시민사에서 오면사에서 지금은 지금 환자를 보느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예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태극기 밑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탄핵 선택을 같이 신청해 주세요. 탄핵 선택! 탄핵 선택! 탄핵 선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대 친구 한번 선창해가지고 구호 비치할 때 돌려주고 중간에 한번 봐줘봐.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기 다른 할인배들 앞에서 서울 태극 집회에 가실 분들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안내드리니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연사로는 우리 또 이제 주부십니다. 주부 40대 주부신데, 네, 안은경님을 모시고 우리 여성 주부님들의 그 목소리를 한번 제대로 저는 삼척에서 온 주부 안은경입니다. 삼척에서 오셨구나. 제가 저희는 TV가 없습니다. TV를 보면 요즘 너무나 문화가 엉망이라서 제가 자녀들을 4명이나 키우는데 정말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너무나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TV를 저희는 안 봅니다. 그런데 어른이 저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다음이나 네이버를 보긴 보는데 보다가 제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TV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 언론이 공정하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 것인데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다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날릴까? 그리고 왜 언론도 이런 식일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이없는 것은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한탄스럽고 아이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정교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아이와 부모 세대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육과 지금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언론에서도 아이들은 무조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하고 관점이 너무나 틀립니다. 저희는 정말로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나라가 자유가 이제는 없겠구나. 이 나라가 이제는 북한이 좋아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북한의 말을 듣는 나라가 되겠구나. 정말로 한탄스러워서 저 뉴스를 보다가 정말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저는 마음이 어떠신데요?
박정희 대통령 그때 서거할 때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독재라고 좌파에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큼 행복했던 때도 없었고 그때만큼 노력했던 때도 없었습니다. 독재라면 북한이 독재가 아닙니까? 이 나라가 어째서 독재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언제부턴가 북한의 말만 듣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좋아하는 박근혜 또 물러가라 하는 말을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북한에서 해플로 태워주기라는 말을 언론에서 아니면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깨어나셔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제정신을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나라에 촛불만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민입니까? 우리는 국민 아닙니까? 우리도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촛불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그곳에 횃불이 있고 촛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횃불을 들어야 되고 촛불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태극기를 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나와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자유는 앉아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가 방에 있으니까 다 촛불만 민심인 줄 알고 국민의 마음인 줄 알고 언론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도 말은 안 하지만 우리도 태극기를 좋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서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공산주의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베트남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베트남이 어떻게 공산주의가 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남북 그 베트남이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군이 철수가 되고 그 나라의 간첩들이 지식으로 문화로 다 자리 잡고 나서 그 베트남이 다 공산주의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산주의 나라가 돼서 사회주의 나라가 돼서 누가 제일 먼저 죽었느냐? 바로 간첩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고 또 나머지 이제 공직자들 나머지 또 잘 사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누군지 압니까? 아무 말도 안 했던 국민들. 그 국민들은 북한이 사람들처럼 노예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좋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도 다 장악됐고 언론도 다 장악됐고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다 전교제 때문에 교육도 다 장악됐습니다. 저는 아이들 보내기 학교에 보내기가 너무나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서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엄마 선생님이 오늘은 김정은이 좋대요. 북한이 좋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삼척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기가 너무나 힘든데 제발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지금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젊은 사람들 좀 깨어나십시오. 언론에 너무나 노출되어서 언론의 말만 100% 믿지 말고 제발 좀 진실을 좀 알고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은 지금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마구마구 탈북하고 있는 이때 북한이 좋다고 촛불을 들고 북한이 좋다고 북한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들 정말로 한탄스럽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됩니다. 제발 이거는 탄핵 기각 물론 탄핵도 기각돼야 되지만 더 이상 나라가 좌파 쪽으로 가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엄마들이 나서야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좀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 넘치는 연설 잘 들으셨죠? 이게 우리 진정한 우리 젊은이들, 젊은 주부님들 그리고 우리 그 젊은 20, 30대, 40대의 그 목소리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에 못 내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책임이 어르신들께도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배우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도 뭐가 옳고 그런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TV 언론에 보면은 뭐 일본이 역사 왜곡하지 말라고, 우리가 일본한테 얘기하고 있죠. 역사 왜곡하지 말라고. 네? 그런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우리 자랑스러운 근현대사 역사마저도 우리 스스로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우리가 일본한테 역사 왜곡한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우리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손주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될 텐데,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연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교조, 그들도 민주노총의 졸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거짓된 역사관과 거짓된 사상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그런 종교조에게 맡겨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우리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종교조를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손주가 학교에 가게 되면 그 학교 담임 선생이 종교조에 가입해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혹시 선생님 종교조에 가입하셨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그 행위 자체가 종교조에 못 모르고 가입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생들을 거기서 이탈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한 26,000여 명 정도가 종교조로 활동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그 사상이 빠져있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못 모르고 남들이 가입하니까 종교조에 가입하면 좀 더 혜택이 있겠지, 이런 생각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들을 종교조로부터 이탈시키려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나 우리 손주가 학교에 가게 되면, 또 새로운 학년을 맞이했을 때 새로운 담임 선생님 만나게 되면 꼭 선생님 면담할 때 혹시 종교조에 가입하셨나요?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라고 부드럽게 한 말씀만 던져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속으로 아차 싶어서 감히 이제 종교조라고 고개 못 들고 다닙니다. 스스로 탈퇴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힘써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반 우리가 선거를 할 때 투표소에서 우리 비밀 투표지 않습니까? 비밀 투표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 투표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선거구에 들어가가지고 투표함에서 내가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인정사실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찍었다. 인정사실 하게 되면은 선관위 직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해당 표는 기권표 시킵니다. 아시죠? 수식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매 선거 때마다 인정사실 찍지 말라고 다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기관이 국회가 누구보다도 법치의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되는 국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면서 이놈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그때 민주당 표창원 기억하시죠? 그 망나니가 경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놈이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겠다면서 엄포를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인정사실 다 한 거예요. 인정사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직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기권표가 한 10몇 표가 나왔는데 가라도 이제 찬성한다는 뜻에서 가라고 쓴 다음에 인정사실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기권표 시킨 거. 그렇게 했다고 언론에 당당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다 무효 아닙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국회 의결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지금 상관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했던 그 규정을 국회에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무효입니다. 함께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애국창가 한 곡 듣고 또 다음 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